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영입니다. 오늘은 Rational Reading이라는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1등급 친구들이 어떻게 글을 읽고 문제를 풀이하는지 근본적인 논리와 또 핵심 기조들을 파악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제 강의 내용은 쌤 교재 2026 Rational의 일부를 발췌해서 짜임새 구성을 해봤는데요. 맛보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등급 친구들은 이러이러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글을 읽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가원이 사랑하는 논리 구조가 있죠. A, B 논리입니다. A 논리, 또 B 논리, 이렇게 두 가지 논지를 대조해서 제시한 다음에 계속 반복하다가요, 마지막에 빈칸을 뚫거나 해당 특정한 문장에 밑줄을 그어서 이 밑줄 친 부분 혹은 빈칸 뚫린 부분이 A인지 B인지를 물어보는 형태의 글들이 굉장히 자주 출연을 합니다. 대부분의 수능 영어 지문이 A, B 대조 논리로 구성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네모 박스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시험지, 선지라고 할 때 첫 번째 A라는 주장이 나오고 또 B가 나오고 또 A가 나오고 이런 이제 부사나 지시어 접속사 이런 것들이 나와서 반대되는 또 B를 취해주거나 또 예시를 들면서 A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강조하기도 하거나 또 반전, B, A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하다가 빈칸이나 밑줄 친 부분에 A나 B 둘 중 하나의 의견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과잉인과를 조심하자. 수능은 내 생각을 묻는 추론 시험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이래서 이렇겠네 라고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수능 영어 시험은요, 추론 시험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문 안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것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상 근거가 있고요. 첫 번째, 맥락상 근거는 말 그대로 지문 안에서 하고자 하는 주장하는 바를 갖다가 근거를 잡아서 풀어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가시적이고 통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볼만한 것들, 예를 들어 순서나 삽입 문제다. 그런 경우에는 지시어나 접속사, 대명사 같은 것들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통사적 근거 같은 경우는 빈칸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not A but B 구문 같은 경우에는 not A 블라블라 해서 A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다음에 but 이제 B 부분을 갖다가 밑줄로 쳐서 빈칸을 두고 해당 부분을 이제 풀이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통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문법적인 용어를 묻기도 하고요. 전체 글에서 이것이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 따지기도 하는데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요. 해석을 다 했는데 not A but B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 통사적 근거에서 기인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 건데요. 1등급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A, B 논리와 또 과잉인과 반드시 특정한 근거에 근거해서 풀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등급 친구들이 어떻게 글을 읽는지 지문을 통해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고3 6월 21번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53%가 됐던 문제이고요. 이 밑줄 친 부분, view from nowhere, 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A, B 논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을 갖다가 A, B로 구획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밑줄 친 부분이 A인지 B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꽤나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Our view of the world is not given to us from the outside in a pure objective form. 자, 세상에 관한 우리의 관점은요,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한테 어디로부터요? 바깥에서부터요.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앞에 이 밑에 나머지 글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A, B 논리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을 A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얘를 A로 잡아볼게요. 다음, It is shaped by our mental abilities, our shared cultural perspectives, and our unique values and beliefs. 이것은요, 자, our view of the world죠. 세상에 관한 우리의 관점. 이 관점은요, 형성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또 우리의 공유된 문화적인 관점들,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가치들과 신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이 B가 된다라는 거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객관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온다
라는 그런 관점. 두 번째,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과 경험들, 가치들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A, B, A, B 이렇게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특히나 이제 21번 같은 경우에는요. A, B로 처음에 구획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A, B, A, B 나누다가 마지막에 둘 중 하나를 묻습니다.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자, 읽어볼게요. 다음 문장도 A거나 B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is no reality outside our minds or that the world is just an illusion. 자,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의 minds, 우리의 생각 밖에는 뭐 현실이 없다. 자, 이거는 A를 갖다가 비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왜냐면 그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밖으로부터 순수한 객관적인 형태로 오는 것이 A라고 했는데, 자, 지금 세상 밖에는 어떠한 현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세상은 그저 환영일 뿐이다, 망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t is to say that.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Our version of reality is precisely that. Our version, not the version. 자, 현실에 대한 우리의 버전은요. is precisely that. 정확히 그것이다. 우리의 버전이지 not the version. 그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친구들이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 갑자기 버전이 왜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문장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구획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A, B 대조 논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봐요. A가 나오고 B가 나왔지. 그리고 또 자, 밖에 있는 게 어때? 현실이 없다라고 A가 나왔지. 그럼 여기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야만 할까요? 이 다음 문장은 보세요. This is not to say.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A. 근데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B가 되는 거야. B는 뭐죠? A가 객관적인 형태로 순수하게 오는 거였다면 B는 주관적인 형태로 경험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 문장은 B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자, 가볼게요. 현실에 대한 우리의 버전은 정확히 그것이다. 자, 우리의 버전이라는 거야. 자, 우리의 버전. 또 하나, 뒤에 not the version 있죠? not the version. 그러면 얘랑 A인지 B인지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정확히 그것이래. 우리의 버전이라며. 그러면 우리의 경험이나 뭐요? 정신적인 능력들, 공유된 문화적 관점들이 들어간 그 우리의 세상에 관한 그 관점이구나, 버전이구나. not the version. 앞에 더가 붙었어. 좀 관사 더가 붙어서 어떤 특정한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pure, 하나의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인 A가 되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A는 뭐? 객관적인 세상에 대한 견해. B는 주관적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견해. 자, 계속 갑니다. 정말 이제 탁탁탁탁 들어맞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음 문장. There is no single universal or authoritative version that makes sense.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뭐가 없다고 해요. 하나의 단일한 우주적이고 권위적인 버전이 없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버전은 없대요. 뭐가 없다는 거지? B가 없다는 걸까? A가 없다는 걸까? A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no single universal or authoritative version. 여기 A죠. 객관적인 형태, 그런 순수한 형태의 세상에 관한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 other than as a theoretical construct. 뭐보다요? 그죠? 이론적인 구성으로서 보다요. 다음 문장 가봅시다. We can see the world. 자, 그러면 이 문장이 A였으니까 당연히 다음 문장은 B가 되겠죠? 자, 물론 A 문장 가고 또 A 문장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건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이 A라는 걸 갖다가 이제 뭐 그대로 이어줄 만한 근거들이 나오지 않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바로 지금 B가 대조돼서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 We can see the world only as it appears to us, not as it truly is. 자, 볼게요. 우리는 오로지 세상을 볼 수 있는데 뭐로서만? It appears to us.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날 때만. 뭐가 아니고요. As it truly is. 이게 진짜로 무엇인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 문장 자체 As it appears to us가 A인지 B인지 이해가 잘 안 갈 수는 있어요.
물론 문장 자체만 해석해도 정확하게 글을 이해했다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A, B 대조 논리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앞에 A라는 버전이 나왔죠. 자, 근데 우리는 세상을 오로지 뭐로만 볼 수 있대?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주관적으로 보는 거야? 주관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건 없다 했으니까. 그러면 world as it appears to us, 요게 주관적인 게 되는 거야. Not as truly is. 이게 진짜로 드러나는 그 자체인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there is no as it true. 아, 그렇네. 없다고 하잖아. 없다고 하는 건 뭐야? 객관적인 게 없다는 거잖아. 그럼 얘도 객관적인 관점이 되겠네. Without a perspective. Without 하면은 마이너스죠. 무엇 없이 라는 전치사라니까 perspective to give it a for. 어떤 관점 없이는, 이것의 형태를 부여하기 위한 관점 없이는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이 사람 철학자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 There is no view from nowhere. There is no view from nowhere.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There is no. 없다고 한 게 뭐죠? 주관적인 관점이야? 객관적인 관점이야? 집중하세요. 없다고 한 거? 객관적인 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객관적인 A가 되겠네. 자, 밑에 거 안 읽어도 돼요. 뭐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건데 쭉 해석만 한번 해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없대요. 제외하고 특정한 관점, 주관적인 특정한 관점이 없이는 세상을 볼 수가 없다. And that perspective, 그리고 그 관점은 influences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We can experience the world only, 우리는 오로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뭐를 통해서만? The human lenses, 인간의 렌즈, 육안을 통해서만 that make it intelligible to us.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 이것도 그럼 B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 볼 건데, 자, 밑줄 친 view from nowhere 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view from nowhere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어디로부터도 오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객관적인 거라 그랬죠? 객관적인 세상에 대한 뭐야? view, 견해, 관점 이렇게 했지. 얘에 대해서 고르면 돼요. 1번 Perception of reality affected by subjective views. 주관적인 관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현실에 대한 인지, 주관적인 거 아니죠. Valuable perspective both people have in mind. 가치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아니죠. 3번 Particular view adopted by very few people. 특정한 관점이래. 굉장히 적은 사람들에게서 채택된 특정한 관점. 이거 뭐지? 한번 세모로 둘게요. 적은 관점이니까 혹시나 객관적인 관점이진 않을까? 4번 Critical insight that defeats our prejudice. 치명적인 어떤 통찰이래요.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는. 아니죠? 우리 지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얘기 하고 있지. 자, unbiased and objective view of the world. 바로 나오네. 자, unbiased 하면은 편향되어 있지 않은, 치우치지 않은 이런 뜻이죠. 세상에 관해서 치우쳐져 있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객관적인 세상에 대한 견해지. 정답 5번. 그럼 3번은 왜 안 될까? 특정한 굉장히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채택된 특정한 뷰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인가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앞에 지문에서 지금 순수하고 객관적인 어디로부터도 비롯되지 않았대. 그런데 지금 얘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관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객관적인 관점은 비롯되지 않고 순수한 형태의 관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A, B 대조 논리를 이제 제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거나 혹은 단어 난이도가 좀 높다고 해서 크게 당황하지 않아도 이 A, B 논리를 알고 있다면 문제를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1등급 맞는 친구들이 눈이 굉장히 빠른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문법 이제 구조나 문장 성분을 알고
여기에서 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구나를 빠르게 파악하고 풀기 때문에 문제 속도 또한 빠르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과잉인과를 조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과잉인과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혹시나 물음표 이러해서 이러했으니까 혹시나 이렇진 않을까? 혼자서 추론하는 거예요. 나 혼자 소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자, 소설 쓰지 마라. 되겠죠? 자, 밑줄 친 stick in the bundle이 의미하는 거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자, 이거 24년도 고3 6월 21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lawyers sometimes describe ownership as a bundle of sticks. 자, 변호사들은요, 때때로 묘사합니다. 뭐를요? 소유권을 막대다발로 묘사를 합니다. 자, AP 대조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이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A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글의 주장이 뭐야? 문필 좀 바꿀게요. 이 글의 주장은 뭐야?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이 소유권을 뭘로써 묘사한다? 막대다발로 묘사한다. 되겠지? This metaphor was introduced about a century ago. 이 비유, 은유는요, century ago, 한 세기 이전에 이미 소개가 된 개념이래요. And it has dramatically transformed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the law. 자, 계속해서 this, 뭐요? 소유권이 막대다발이다라는 거, 요 개념 이해하고 가면 돼요. 자, 이것은요, 변형시켰대. 그 법의 어떤 가르치는 그런 방법과 대해서. The metaphor is useful. 계속해서 나오지. The metaphor. 그러니까 A라는 주장을 가지고 쭉 이어가고 있구나. 이 metaphor 뭐야? 소유권 막대다발이라는 이 metaphor가 is useful because it helps us see ownership as a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s that can be separated and put back together. 자, 이게 유용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와준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준대요. 소유권을 뭐로써? 그룹을 짓게 하는 거야. 이제 인간 상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권리, that can separate and put back together. 나눠지거나 이제 뒤에 같이 put back 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갖다가 모을 수 있게 해준대. 소유권을 갖다가 되게 여기저기 이렇게 산계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의 개념을 갖다가 소유권을 막대다발로 표현하는 이 비유가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구나. 소유권을 이렇게 그룹화시켜줄 수 있구나. 갑니다. When you say it's mine in reference to a resource. 자, 당신이 이거 내 거야. 어떤 개념에서? 자원의 개념에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often that means you own a lot of the sticks that make up the full bundle. 그것이 자주 의미하는 것은요, 당신이 소유했다는 겁니다. 많은 막대다발을 소유했다고 하네요. 어떤 거요? full bundle. 그 전체 그 다발을 구성하는 많은 막대를 소유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요. 자, 표현 설명 나오죠. The sales stick, the rent stick, the right to mortgage, license, giveaway, and even destroy the thing. 자, 판매 스틱. 지금 막대다발에 있는 스틱들 얘기하고 있네. 판매 스틱, 그다음에 rent stick, 임대한 스틱, 그리고 저당 잡힐 스틱, 그다음에 license, 허가할 스틱, giveaway, even destroy the thing. 물건을 이제 파괴하거나 그런 이제 스틱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Often though, 종종 하지만 we split the sticks up as for a piece of land. 종종 하지만 우리는 뭐요? 이 막대들을 나눈대요. split as for a piece of land. 뭐로요? 자, 토지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나눈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뒤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may be a landowner, a bank with mortgage, a tenant with a lease, a plumber with a license to enter the land, an oil company with the mineral rights.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막대다발에 있는 여러 가지 스틱들이 있었죠. 뭘 판매하거나, 뭘 임대를 하거나, 뭐 저당 잡히거나 허가를 주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스틱들이 있지만 우리는 종종 이 스틱들을 갖다가 어디에 쓴다? 어떤 개념에 쓴다? 이 땅의 개념에 쓴다는 거예요. 땅의 개념.
자, 왜냐하면 지금 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 땅에 대한 얘기예요. 랜드 오너, 땅을 가진 사람이니까 땅에 대한 얘기죠. 자, 은행에 저당 잡힐 권리, 이것도요. 또 tenant with a lease, 자, 세입자죠. 매달 얼마씩 내면서 사는 세입자. plumber, 배관공인데 그 땅에 들어갈 이제 허가를 지닌 배관공이고요. 다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An oil company with mineral rights. 자, 석유 회사인데 그 이제 자원에 대한 권리가 있는 석유 회사예요. 자, 마지막 문장. Each of these parties, 자, 무리들이죠. owns a stick in a bundle. 각각의, 자, 이러한 무리들의 개개인들, 각각들은요, 뭐요? 소유합니다. 막대 다발의 하나의 스틱을요. 하나의 스틱을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A. 자, 소유권은 뭐다? 막대 다발이다. 변호사들이 이런 개념을 갖다가 설명을 했고, 이게 뭐에 도움이 된다? 그룹핑,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런 개념들을 묶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러고 우리가 뭐 sell stick, 또 rent stick, 이제 막대 다발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종종 우리가 땅의 개념에서 이 막대 다발의 개념을 쓴다고 하죠. 이 땅의 개념에는 땅을 빌려주거나 혹은 땅의 주인이거나 혹은 저당 잡히거나 임대해서 살거나 뭐 어떤 회사에서 그 이제 자원에 그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던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무리들은 뭐요? 이 막대 다발에서 단 하나의 스틱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내용 이해되나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a legal obligation to develop the resource. 자, 법적인 의무라고 해요. 그 자원을 갖다가 개발할, 이런 내용 아예 안 나왔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 갖다가 과잉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원에 대한 얘기 나왔거든. 뭐 미네랄 이런 거 나왔고, 또 legal obligation. 뭔가 변호사니까 법적인 의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완전히 틀린 문장이에요. 완전히 틀린 선지죠. 자, 2번. A priority to legally claim the real estate. 부동산에 대한 이제 법적으로 주장할 그 뭐요? 우선권. 부동산. 뭐 땅 얘기 나왔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선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 내가 먼저 뭐 하고 저거 이런 얘기 안 나왔거든요. 얘 또한 이제 너무 앞서 나가서 혼자서 막 추론하다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선지인데 절대 이렇게 체크하면 안 돼요. 3번. A right to use one aspect of the property. 자, 어떤 재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 측면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어떤 재산에 대해서 하나의 측면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네. 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모해놓고. 4번. A building to be shared equally by tenants. 세입자에서 동등하게 공유될 하나의 빌딩? 아니죠. 막대 다발의 한 다발이 그죠? 이 세입자들을 위해서 공유될 하나의 빌딩이에요? 이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세입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매달 이제 얼마씩 내면서 사는 세입자 나오긴 했지만, 이것 또한 세입자가 어떻게 한다라는 게 메인은 아니에요. 또 과잉인 거라는 거예요. 5번. A piece of land nobody can claim as their own. 하나의 땅인데 어떤 땅이야? 이렇게 NNV 나오면 명사가 동사하는 명사로 해석하면 돼요. 누구도 그들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하나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땅에서 그 일부분을 소유하고 일부분을 이제 사용하면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했죠. 자, 정답은 3번이 돼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 막대 다발들 중에서 하나만 자기의 권리로 소유하면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정확히 3번입니다. property. 자, 이 land가 property죠. 이 재산의 한 측면만 사용할 권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봐요. 땅 주인이거나 얘거나 전부 다 이 땅에
그 한 측면만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베베 꼬아서 정답지를 만드는데 절대로 과잉인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는 친구들은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아, 지금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이 선지는 과잉인과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 B 대조 논리가 쓰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쌤이 이제 통사적 근거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얘기 했었고 이 역시나 과잉인과를 조심하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돼서 한꺼번에 사용되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2020 수능 33번에 오답률 1위였던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인데 이게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읽히는 대로 읽어 나갔으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앞서서 잠깐 맛보기 했던 이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로 읽어볼게요. The future of our high-tech goods may lie not in the limitations of our minds, but in 빈칸 돼 있네요. 자, 최첨단 기술 상품의 미래는요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한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but in 여기라고 하네. 그러면 자 뭐래? 최첨단 기술 상품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래. 또 뭐에 있는 거래? 여기에 있는 거래. 됐어요? 자, in previous era. 옛날 시대로 돌아가면 얘들아, A, B 나오면 있잖아요. A, B 나오면 이렇게 A, B를 구획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도구가 뭔지 알아? 바로 이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옛날엔 이랬는데 오늘날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여기 봐. 자, 옛날이지? 옛날엔 이랬는데 now 또 now 오늘날은 이렇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A, B로 가겠구나. 이렇게 구획해 놓으면 한글 편하다고요. 문장이 길지만 전부 다 A, B로 나뉘거나 혹은 A를 강조하거나 B를 강조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해요.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A, B로 혹은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 그러면 이 글의 전체 주제 뭐예요? 하이테크 굿즈. 자, 하이테크 상품. 상품의 뭐? 미래. 자, 어디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거 찾는 거야. 오케이? 읽어봅시다. 자, 예전 시대에는요. such as the Iron Age and the Bronze Age, 뭐 청동기 시대 이런 얘기죠. The discovery of new elements brought forth seemingly unending numbers of new inventions. 자, 여기 보면 새로운 물질의 발견은 가져왔대. 뭐? 겉보기에 끝없는 숫자의 발명을 가져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찾으면 이걸 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A 돌을 찾았어. 이거 부숴보고 갈아보고 막 했는데 B 돌도 있고 C 돌도 있고 D 돌도 있고 돌도 많더니 뭐 저기 갔더니 뭐도 있고 정말 많아.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now 지금 얘기 나오죠. The combinations may truly be unending. 자, 현재는요. 이러한 결합들 이것저것 가져와서 만드는 그런 결합들은요. 정말로 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갑니다. We are now witnessing. 우리는 이제 현재 witnessing 목격하고 있어요. A fundamental shift in our resource demands. 자,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목격하고 있대. 뭐?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한대요. 자,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한대.
선생님이 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앞에 보면 A, B로 나뉜다는 거 알았지? 근데 A일 때는 뭐라고? 자, 옛날 시대일 때는 그저 이게 자원이 많으니까 새로운 자원을 갖다 발견하면 계속 만들고 이게 끝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 현재는 뭐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끝없이 발명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읽자라는 거예요. 되겠어? 이런 것도 A, B 구획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in our resource demands, 우리의 자원의 어떤 수요. 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읽어보자. At no point in human history have used more elements in more combinations and in increasingly refined amounts. 자, 여기도 봐봐요. 아까 쌤이 A, B를 구획하는 것 중에 시대적인 어떤 단어를 써서 지금 구획을 많이 한다고 했지. 자, in human history, A야, B야? 과거니까 A죠? 그럼 뭐라고? 이때는 자원이 많으니까 계속 만들어내, 못 만들어내? 만들어내죠. 봐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at no point라는 이제 부정어구 부사가 문장 앞에 오면 이런 식으로 동사랑 이제 명사랑 도치를 해요. 동사가 have니까 근데 얘가 조동사라서 얘만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We have used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더 많은 물질들을 사용했대. 더 많은 결합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정제된 양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계속해서 자원도 많고 계속 만들어내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our ingenuity will soon outpace our material supplies. 자, 다음 문장 볼까? ingenuity, 얘는 뭐예요? 독창성이에요. 갑자기 독창성이 왜 나왔지? 왜 나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독창성은 will soon, 곧 outpace, 추월할 거래. our material supplies, 우리의 물질적인 공급을요. 자, 이거 보고 우리의 독창성이 뭔가 물질들, 새로운 신물질들이 발견되었을 때 뭔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의 독창성이 읽어볼게. 우리의 물질적인 공급을 뛰어넘기 시작했대.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얘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fundamental shift,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this situation comes at a defining moment.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을 정의할 때 옵니다. When the world is struggling to reduce its reliance on fossil fuels. 세상이 뭔가 굉장히 고군분투할 때요. 뭐 하려고? 감소시키려고.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을 감소시키려고 고군분투할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네. 자, 이러한 현상이 뭐야? 우리의 독창성 때문에 material supplies. 독창성이 이걸 추월하는 거죠. material supply를 추월하는 거야. 공급을 추월한다는 건 뭐야? 이게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fortunately, 운이 좋게 rare materials, 희귀한 물질들은요, rare metals, 희귀한 철강들은요, are key ingredients in green technologies. 자, 녹색 기술의 메인 소재가 된대. 희귀한 광물들이요. Such as electric cars, wind turbines, and solar panels. 자, 전기차나 와인 터빈이나 solar panel, 태양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They help to convert free natural resources like the sun and wind into the power that fuels our lives. 자, 여기서 보면 convert A into B 이런 거 나왔는데 A를 B로 이제 변환시키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요거 헷갈릴 테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할게. 자, 그러한 이제 녹색 기술들은 변환시킨데 free natural resources, 이제 자연 자원들을 갖다가 태양이나 바람 같은 자연 자원들을 갖다가 자, 우리의 삶에 이제 연료를 주는 파워로 변화를 시킨다라는 거야. But without increasing today's limited supplies. 하지만 뭐 없이는 증가하는 오늘날의 제한된 공급이 없이는. 자, 다시 해석할게요. 오늘날의 제한된 공급들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것이 없이는. 계속해서 자원이 제한된다 했죠. 이걸 증가시키지 않고는 뭐요?
We have no chance of developing the alternative green technologies we need to slow climate change. 자, 기후 변화를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는 뭐요? 이 녹색 대체적인 녹색 기술을 갖다가 개발할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돼요?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우리의 독창성이 오히려 뭐다? 이 자원을 갖다가 초과한다. 자원을 갖다 초과한대.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쭉 가는데 우리가 이 녹색 테크놀로지, 녹색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면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뭐? Limited supplies. 제한된 자원. 제한된 자원. 자, 독창성이 자원 공급하는 것보다 더 이게 막 독창성이 더 뛰어나 버려. 자원은 없어. 근데 이 제한된 limited supply, 제한된 공급을 갖다가 증가시키지 않으면 기술이 막 있어도요. 아까 여기 얘기했죠. 뭐 이런 터빈이나 이런 기술들이 있어. 태양광이나 있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제한된 자원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즉 자원이 없으면 뭐다? 이런 기술을 개발할 기회조차 없다. 되겠어요? 자, 맨 위에 문장으로 가보자. The future of high-tech goods may not in the limitation of our minds. 자, 하이테크 상품, 하이테크 goods 제품들의 미래는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서 온다? 뭐에서 온다? 자원의 한계에서 온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자원의 한계야. 그럼 얘는 뭐예요? 생각의 한계? 이거 테크놀로지 잡을 수 있겠어요? 테크놀로지.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술은 됐다고 했잖아. 왜냐면 이런 거 만들어내, 저런 거 만들어내, 막 그린 테크놀로지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자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B 빈칸에, 여기 B 빈칸에 자원의 한계가 들어갈 선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1번. Our ability to secure the ingredients to produce them. 자, 우리의 능력이래.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보존할 우리의 능력. 정답 1번이에요. 자, the ingredients. 이 자원들을 갖다가 보호해야 할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네. 2번. Our effort to make them as eco-friendly as possible. 자, 우리의 노력이래. 뭐? 그것들을 갖다가 가능한 한 친환경적으로 만들 우리의 노력. 근데 아까 뭘 했어? 친환경적으로 green technology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노력해야 되네, 에코프렌들리하게 노력해야 되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과잉인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은 있지만 자원이 부족하면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과잉인과이고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지. 3번 wider distribu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자, 혁신적인 기술의 더 광범위한 분배, 유통. 아니죠. 기술은 있다고 했어. Government policies not to limit resource supplies. 자원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 정부 정책. 정부 정책 이런 거 안 나왔죠. 과잉인과고. 혼자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문 속에서 반드시 근거를 잡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constant update and improvement of their functions.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향상입니다. 그들의 기능에 대해. 아니죠. 기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충분하다고 했어.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린 테크놀로지 생기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자원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삽입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자, 23년 고3 9월 38번 문제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게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죠? 첫 번째, 자, A, B 대조 논리, A 논지와 B 논지를 제시를 하고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또 과잉인과 조심하라 그랬고, 여기서 무슨 얘기 했지? 가시적, 통사적 근거, 맥락상 근거. 자, 이 문제에서 우리는 자, 가시적이고 통사적인 이런 근거들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이 박스에 있는 거 먼저 읽습니다. In particular, they define a group as two or more people who interact with and exert mutual influences on each other. 자, 특히나 그들은 그룹을 갖다가 정의한대요. 두 개나 혹은 더 많은 사람들로 어떤 애들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적인 영향들을 갖다가 서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룹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해요. 보통 이제 이 삽입이나 이런 것들 순서나 문제 읽을 때 용어, 단어를 조금 생소한 걸 두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정신을, 집중을 분산시키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런 문장들은 정말 정확하게 이런 가시적인 근거를 제공을 합니다. 자, 지시어, 접속사, this, these, 대명사, they 이런 거 줘요. it. 자, 첫 문장부터, 박스에 있는 첫 문장부터 여기 they 나오는 거 보이죠? 이런 거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이니까 심플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이제 오답으로 체크한 부분들을 보면 이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간단하게 봤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쭉쭉 가봅시다. 이런 문장 읽을 때는요, 이게 다 읽지 않아요. 긴데 언제 다 읽고 앉아 있어. 물론 내가 다른 문제 적절하게 시간 분배해서 얘도 정확하게 풀어내고 싶다 하면 읽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they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추적을 한번 해볼 거예요. they. 자, 보통 이제 밑에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번. 자, 앞에 문장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관찰한 것처럼 collection of people who happen to go for a swim. 갑자기 뭔가 수영하러 가게 된 사람들의 어떤 집단. After work, on the same day, 같은 날에, 같은 위크에, does not, strictly speaking. 곧장 말을 하지 않았대. Constitute a group because these swimmers do not interact with each other in a structured manner. 자, 그러니까 수영하러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일 끝나고 갔더니 그 사람들이 같이 말을 하거나 어울리거나 하지 않았대요. 자, 왜냐하면 이 수영하는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데 structured manner.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이 갖춰진 그런 방법으로 갔다가 서로 소통하지 않죠. 갑자기 갔는데 뭐더라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 바로 뒤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 이 they가 있어야겠죠. they, 그들 가볼까요? 갔더니 여기 있죠, 그쵸? These swimmers 있죠? 자,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반면에 a squad of young competitive swimmers who train every morning before going to school is a group because they not only share a common object but als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formal ways. 자, 요거 요약하면, 하지만 어린 애들, 조금 더 어린 친구들 중에 수영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다? 상호작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보자 4번이고 보자. 내용이 그들은 그룹을 2명이나 3명 이상으로 정의했다고 하네. 이게 베이스가 없거나 그냥 they에만 초점 맞춘 친구들은 4번 찍어버릴 수도 있어. 왜? 여기 있으니까. 근데 자, 가시적인 통사적인 근거를 갖다가 잡지만 이 맥락상 근거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they라고 하는 게 수용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정의했대. 엥? 그룹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룹에 정의를 할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바로 젊은 수용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4번에는 어떠한 문장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가시적인 이런 지시어, they 같은 걸 찾고 어디에 들어갈지 구조를 본 다음에 맥락상 맞는지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5번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It is this sense of people coming together to achieve a common objective that defines a team. 5번도 근데 될 수가 없는 게요. 자, 그냥 이 4번 여기 뒤에 문장은 뭐였어?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봐. 젊은 친구들이 그룹을 정의했다? 자, 이럴 때는 앞에 보면 돼요. 맨 처음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However, social psychologists use this term. 자, 지금 학자 나오지. 사회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가 그룹을 정의할까? 상호작용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까? 어린 수용하는 친구들이 그룹을 정의를 할까? 5번에도 이 빈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3번으로 올라가 봅니다. 자, 3번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대. 더 정확하게. 이러한 용어가 뭘까? 첫 번째 문장. 자, 우리 매일의 삶에서 we tend to see any collection of people as a group.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그걸 갖다가 그룹, 무리로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용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하네. 하지만이지만 같은 내용이죠. 사회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그룹으로 모이는 걸 더 정확하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자,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It is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 of interdependence for a common purpose which distinguishes the members of a group from a mere aggregation of the individuals. 자, 이것은 구별화시킨대요. Distinguish A from B. A를 B와 구별화시킨대요. 단순한 집합이라는 거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members다. 어떤 특정한 상호 의존하는 인터랙션을 하는 그러한 무리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collection, people of collection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중인데 하나씩 볼게. 1번 볼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see any 어떠한 사람들의 집단을 갖다가 그룹으로서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1번에 특히 그들은 그룹을 갖다가 2개나 3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들로 보았다. 하지만 사회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모여있기만 하면 그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특별하게 특히나 더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인데 자, 사실상 글이라고 하는 게 얘가 2번에 와도 괜찮고 3번에 와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어떤 순서를 지킨다라는 개념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말을 하다가 A라는 주장을 하다가 그 A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다 다시 A로 이어갈 수도 있고요. 잠깐 어디 들렀다가 다시 A로 올 수도 있어요. 3번에도 올 수 있는데 2번도 올 수 있고 3번도 올 수 있으면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평가원은요. 반드시 정확한 근거를 줍니다. 그게 뭐라고? 이 가시적인, 이 통사적인 근거를 준다라는 거야. 자, they가 있잖아, they. they 어디 있어요? 봐봐. social psychologists. 여기 보여요? S 복수형. use this term.
그리고 글의 맥락상 더 자연스러운 것을 봤을 때 얘네들은 그룹을 둘이나 셋 이상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했죠. 뭐요? interact with, 상호작용하고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기 봐. 상호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의존을 하는. 이런 내용이 어디 나와야겠어요? 바로 여기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맥락상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 앞에 있는 이 they를 갖다가 받아주는 게 바로 이 social psychologist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뭐다? 2번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준비한 지문들 다 끝이 났어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보이지? A, B 대조 논리, 과잉인과 가시적, 통사적 근거, 맥락상 근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이하는 좋은 툴로 잡고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1등급 친구들은 해석을 해서 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쌤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